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성인 아이 치유 2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인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리 영적인 접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 심리 영적인 접근을 다섯 가지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플러스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여섯 번째죠. 그림자와 콤플렉스를 파악하는 것을 조력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인 아이는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내 안에 작은 교수가 있고 아직 미성숙하고 어떤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자개성 성격장애라든지 경계선 성격장애라든지 다양한 성격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림자와 컴플렉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빛만 있지 않아요.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호랑이와 고양이처럼 자, 호랑이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 당당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밝고. 그런데 저 뒤편에 고양이는 어둡고 뭔가 쓸쓸해 보이고 뭔가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빛만 있을 수 없어요. 또 아니면 어둠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면 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멋지고 씩씩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소심하고 두렵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슬픈 감정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빛도 나이고 그림자도 나라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라는 존재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져요. 또 인간은 또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양육 환경, 또 내가 태어난 어떤 나라, 사회 문화적 어떤 그런 배경,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착한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 온달 왕자 컴플렉스, 이런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 컴플렉스에 갇혀서 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슈퍼우먼 컴플렉스예요. 그러면 늘 일하는 거예요. 늘 일하고 어린 시절은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애어른이죠. 맨날 맨날 공부했어요.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모범생이었어요. 성장해서 전문직을 가졌어요.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늘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일하고 일하니까 힐링 시간이 없는 거예요. 힐링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컴플렉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랑 좀 관련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도 나, 그림자도 나.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한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나의 어떠한 이상형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는 것들, 그리고 어느 때 행복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것도 즐겁게 가볍게
전념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음치예요. 그런데 제가 막 가수를 꿈을 꿔봐요. 그러면 좌절감을 맛보겠죠? 왜냐하면 조윤정이라는 사람은 상담을 하고 강의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노래는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에 대한 꿈을 갖는다라고 하면 좌절감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나이고 그림자도 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덟 번째가 타인의 공간과 경계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무언가,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퇴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잡고 싶잖아요. 그만두지 마.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퇴사를 하는 그 이유를 그 상대방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일 내가 가지 마. 꼭 여기 있어야 돼. 계속해서 강요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를 떠나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도 있는데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면 함께 일하면서 계속 푸념할 거 아니에요. 어. 국장님이 잡지만 않았다면, 교수님이 잡지만 않았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나를 잡으셨나요? 그냥 놓아주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언가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묻지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언가 상대방이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나만의 어떠한 공간을 유지하길 원해요.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섭하고 개입하고 오지랖을 너무 펼치면 음, 그 간섭은 오지랖은 고생을 자초하게 되어 있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의 오지랖 때문에 나의 어떠한 간섭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어떤 뭐라고 하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당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그림자의 지배를 받고 나의 컴플렉스의 어떤 틀에 갇혀 살고 또 나는 막 이 그림자를 막 빼내려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의 타인의 어떤 경계선을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딱 자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자를 막 빼내려고 해요. 그럼 노노노노 괜찮아. 그 또한 바로 나야. 괜찮아, 아가야. 우울할 수 있단다. 슬플 수도 있는 거야. 너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어떠한 누군가의 어떤 공간을 침범하려고 하면 스톱해 주는 거야. 스톱하자.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선택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의 어떠한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고민했을까.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인 아이 치유 2부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 공동체적인 접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